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시리얼로 아침을 대신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켈로그가 자유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음식으로 개발된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가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라면 이 자유행위는 자신의 몸의 쾌감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자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유행위는 굉장히 금지되었었죠. 그래서 심할 때는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 정신병의 일종이고,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실명을 하고 또 기억상실, 돌연사, 간질 같은 것을 초래한다고 막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참 그 성욕이 막 생기는 그 성흥분이 막 몸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음경고리를 씌우기도 하고, 또 여자들도 정조대에도 자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경 그 표피에다가 이렇게 안정핀을 꽂아놔갖고 얘가 발기하면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자유행위를 이렇게 금지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유행위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속설을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행위 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자유행위 하면 키가 안 자란다. 자유행위 하면 뼈가 삭는다. 서양에서도 자유행위를 하면 네가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 손바닥에 털이 난다 이러면서 자유행위를 못하게 겁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먼저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의 그 법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을 해서 그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고 임신이 되면 형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장자주의인 거죠.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죽어서 형수랑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씨를 그 형의 아이로 그렇게 키워야 했었는데 오난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뢰사정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나니즘, 자유행위를 오나니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예전에는 성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정자를 건강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꼭 마치 여자가 난소 속에 난자를 난포 세포 형태로 가지고 나오듯이 남자도 정자를 그런 형태로 가지고 나와서 일정량을 다 쓰고 나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자유행위를 금지를 했고 동양에서도 그렇게 자주 사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뼈가 삭는다, 금방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금지를 시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절한 자유행위가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나의 어떤 성적 긴장을 자기 스스로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성관계의 연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킨제이 박사가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미국의 성행동 연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결과가 남자들은 97% 이상이 자위를 하고 여자들은 60% 정도가 자위를 한다. 이 말을 듣고 다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자위가 너무 이상한 행위인데 어쩜 이걸 다 하고 있지?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약 90%의 남자가 자위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70% 이상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은 97%는 자위를 하고 3%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가
자유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행위를 안 하는 남자도 1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자유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는 자유행위를 긍정적인 성행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유행위는 무엇보다도 내 몸과 친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만지는 것에 겁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남자의 조루, 성적인 어려움이죠. 너무 일찍 사정하는 것, 이것에 대한 좋은 치료법으로, 그리고 여성의 오르가즘 각성장애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노년기에 파트너가 없을 때, 혹은 파트너가 있어도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을 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 파트너가 있든 없든지 간에 성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육체적인 쾌락, 숙면 등을 얻기 위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성과학에서는 남자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 파트너들이 요즘 뭐 맞벌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육아를 하는 경우에 힘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이 너무 무리로 느껴지는 파트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파트너하고 성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섹스리스로 갈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냥 자유행위로 건강하게 나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지나치면 사랑하는 파트너하고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성적인 욕구가 많이 왕성하고, 그리고 아직 파트너하고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25에서 34 정도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혼한 독신남들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파트너가 없을 때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 자유행위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한다고 하고, 종교적인 신념이 투철할 때 좀 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섹스리스인 경우 남자들이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자극이 강해지지 않으면 발기가 안 되는 거죠. 흥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포르노를 보고 자유행위를 자꾸 해버릇하는 사람은 파트너하고 관계를 맺을 때 발기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게 포르노를 자주 보면서 포르노에 의존하다 보면 왜 자기의 어떤 성적 취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왜곡된 어떤 성적 환타지, 왜 너무 지나치게 SM, 뭐 이렇게 때리고 맞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것에 좀 그런 자극에 익숙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페티시즘이라든지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이상한 그런 성적 환타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이 오는데요. 좀 특별한 거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좀 나이가 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0세, 40, 50세가 많았다면 지금 30, 40세, 심지어 연애 중인 사람들도 섹스리스로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섹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포르노를 보다 보니까 파트너랑 이 흥분이 잘 안 되고 포르노에만 의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좀 너무 자극이 강한 포르노보다는 조금 에로틱한 성관계 장면이나 그런 애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남자들은 그렇게 길게 포르노를 안 보더라고요. 짧게 보니까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화를 봐라, 이것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르노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행위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유행위를 자주 규칙적으로 해서 사정을 한다는 건 전립선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